공대지 무장통합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점은 KF-21이 실전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투기의 가치는 단일 임무 수행 능력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작전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과 지속 운용 가능성에서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는 공중 우세 확보와 지상 정밀 타격, 근접 항공 지원 임무가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대지 타격 능력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KF-21은 공중 우세 확보 임무와 지상 지원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임무 확대를 넘어 전투기 운용 개념 자체가 보다 입체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공군 작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큰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며 특정 기종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기존 편중 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일정 조정은 국내 방산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 통합에는 고도의 신호 처리 기술, 정밀 센서 융합 능력, 표적 인식 알고리즘, 실시간 데이터 연동 체계, 그리고 비행 제어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계 구조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수많은 시험 비행과 반복적인 검증,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선 과정을 거쳐야만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단계적으로 축적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일정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항공전자 기술과 무장 통합 기술이 단순 추격 단계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공대지 기능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특정 무장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핵심 무장 통합 권한과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이 제작국에 집중되어 있어 자국의 작전 환경 변화에 맞춘 개량과 개선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왔습니다. 또한 무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성능 개선이 정치적 요인이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전투기의 실질적인 전력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결국 기술 의존 구조가 심화될수록 독자적인 전력 운용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이러한 제약 구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 연동 구조가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작전 요구 변화에 맞춘 성능 개선과 기능 확장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군의 실제 운용 경험이 개발 과정에 직접 반영되면서 시험 결과와 현장 요구가 즉각적으로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선에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운용과 개발이 함께 진화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전력 안정성과 전투 준비 태세 유지 측면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출 전략 측면에서도 공대지 능력의 조기 확보는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공대공 능력뿐만 아니라 지상 타격 능력, 정밀 유도 무장 운용 능력, 지속적인 운용 지원 체계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KF-21이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매국 맞춤형 무장 구성, 작전 환경별 소프트웨어 조정, 운용 교육과 기술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종합 운용 가치와 장기 신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이번 일정 조정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장 연동 시험, 통합 검증, 운용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기술 인력과 실무 경험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축적은 차세대 무기 체계와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방산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통합 경험은 품질 관리 체계 고도화와 직결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로 이어지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국내 방산 산업이 단순 생산 중심 구조에서 기술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방위사업청이 KF-21 체계 개발 계획을 조정하면서 공대지 무장 통합 일정이 기존 계획보다 상당히 앞당겨졌다는 점은 단순한 일정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2028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공대지 무장 운용 시점이 2027년 상반기로 조정되었다는 것은 KF-21의 기본 성능과 통합 준비 수준이 이미 상당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조정은 단기간의 행정적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수차례 시험 결과와 기술 검증 자료, 운용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기의 공대지 무장을 안정적으로 연동하기 위해서는 비행 제어 장비, 사격 통제 장비, 임무 처리 장비, 항법 구성, 데이터 처리 장비 등 다양한 요소가 정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작은 오류 하나만 발생해도 전체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점은 국내 개발진과 공군 운용 인력이 축적해온 기술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의미하며 개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은 그동안 공대공 임무 중심으로 시험과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중 표적 탐지 능력, 미사일 연동 정확도, 전술 데이터 처리 안정성, 상황 인식 정보 표시 기능 등에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기본 전투 성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험 결과는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공대지 무장 통합 일정이 조기 추진된다는 것은 기존 시험 결과와 운용 평가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공대지 무장은 지상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과 직결되며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공군의 핵심 임무 중 하나로 작동합니다. KF-21이 이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된다는 것은 단순한 요격 전투기를 넘어 공중 우세 확보와 지상 지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 일정 조정은 공군 전력 운용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대지 타격 능력이 조기에 확보되면 기존 노후 기체에 집중되던 임무 부담을 KF-21이 점진적으로 분산해서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정 기종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지며 전력 운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연결됩니다. 또한 조종사 교육 과정과 전술 훈련 구성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며 하나의 기종을 중심으로 공대공과 공대지 작전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구조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면 훈련 효율과 실전 대응 능력도 함께 향상되며 장기적인 전력 운영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험과 검증을 통해 축적된 결과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공대지 무장 통합 단계에서 장기간 지연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공대공 성능 확보 이후 공대지 기능 연동 과정에서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정이 수년 단위로 밀렸고 그 사이 작전 공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장과 항법 장비 간 연동 오류, 표적 식별 정확도 저하, 전술 데이터 처리 지연, 소프트웨어 충돌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실전 배치가 계속 늦어지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초기 계획이 반복적으로 수정되면서 사업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는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 기술 부족이 아니라 개발 관리 체계와 통합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KF-21은 단계별 시험과 검증을 통해 위험 요소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공대공 영역에서 확보한 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대지 통합 과정이 설계되고 있으며 시험 비행과 지상 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험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는 즉시 개선 과정에 반영되고 다시 검증하는 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수정과 보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체계적인 개발 관리 구조와 축적된 기술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공대지 무장조기 통합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유도무기, 조준장비, 항법장비, 전자장비, 신호처리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KF-21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의 통합 구조 안에서 결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복합 전투 구성 설계 능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 경험은 향후 무인기, 차세대 전투기, 전자전 장비 개발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역량 축적은 단기간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격차로 분명하게 나타나며 한국 방산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F-21의 공격 임무 강화 흐름은 단순한 무장 추가 수준이 아니라 공군 전체 전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하나의 전투기에서 통합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지휘 체계와 작전 운영 방식 자체가 훨씬 유연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력 배치, 임무 분담, 공중 지원과 후속 타격 연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전쟁 수행 방식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전 상황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가 충분히 확보되면 특정 임무에만 특화된 기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작전 상황 변화에 따라 임무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속도와 작전 지속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KF-21이 다목적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한국 공군이 보다 능동적으로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은 디지털 기반 임무 장비 구성과 개방형 구조 설계를 통해 무장 통합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장이 도입될 때마다 전체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구성에 단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 기간 단축, 비용 절감, 안정성 확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이는 향후 신형 유도무기,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 해상 표적 전용 무장 등이 추가되더라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KF-21 개발 과정에서는 공대지 정밀 폭탄, 장거리 순항 미사일, 해상 타격 무장 통합 시험이 병행되면서 복합 임무 환경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단순히 기술 성능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전투 환경을 가정한 운용 절차 검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는 실전 운용 매뉴얼과 전술 교리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조종사 교육 체계에도 직접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성능과 운용 능력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부 유럽 전투기나 수입형 기종의 경우 무장 통합 일정이 수년 단위로 지연되거나 특정 무장은 끝내 통합되지 못한 채 운용되는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제작국 주도의 업그레이드 정책으로 인해 사용자 국가의 작전 환경과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전 상황에서 계획했던 작전이 제한되거나 무장 활용 범위가 축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전력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방산업체, 공군 운용부대가 하나의 개발 체계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무장 통합부터 전술 검증, 운용 평가까지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험 결과가 다시 개선 과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산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전투기 운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공격 임무 강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단순한 최고 속도나 기동 성능보다 실제 작전에서 활용 가능한 타격 능력과 장기 운용 안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KF-21이 초기 단계부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의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매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방산 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구매국 맞춤형 무장 구성과 운용 지원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강대국 중심 무기 시장 구조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이나 제한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작전 환경에 맞는 무장 구성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국가들에게 매우 큰 매력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KF-21의 공격 임무 강화는 국내 방산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장 통합 시험, 전술 검증, 장비 연동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고급 기술 인력과 실무 경험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항공 전자장비, 유도무기, 소프트웨어 기술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통합 경험은 품질 관리 능력 향상과 생산 안정성 확보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F-21이 기존의 공대공 중심 운용 개념에서 벗어나 공대지와 공대함 무장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공군 전력 구조가 질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여기에 더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ALBM 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KF-21의 공격 임무 강화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KF-21이 단순히 영공 방어와 요격 임무에 집중하는 전투기 수준을 넘어 전략적 타격과 작전 주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공군이 단기적인 전력 보강이 아닌 장기적인 전력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KF-21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장 환경에서는 공중 우세 확보만으로는 전쟁의 흐름을 주도하기 어렵습니다. 적의 핵심 기반 시설, 지휘 통제 거점, 통신망, 해상 전력, 후방 보급망까지 동시에 위협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전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의 제압 능력과 지상 해상 타격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작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KF-21이 공대지, 공대함 무장 통합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공군이 미래 전장 구조를 매우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대지와 공대함 무장 통합은 단순히 무기를 장착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밀 유도 체계 연동, 표적 탐지 장비와의 연계, 항법 장치와 비행 제어 구성의 안정적 연결, 실시간 전술 정보 처리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완성되어야만 실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상 목표물 타격의 경우 파도 반사 신호, 기상 변화, 전파 간섭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신호 분석 기술과 데이터 처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F-21 개발 과정에서 복합적인 기술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항공전자 기술과 무장 통합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외신이 언급한 ALBM 가능성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전략적 억제력과 선제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고급 전력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는 극히 제한적인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KF-21이 향후 이러한 무장 운용 환경까지 고려한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공군의 전략 운용 범위가 기존 지역 방어 중심 구조에서 보다 확장된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성 수준의 보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평가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KF-21을 단순 전술 전투기가 아닌 전략자산 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국내 개발 방식의 강점도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KF-21은 무장 연동 구조와 전자장비 구성의 상당 부분을 국내 기술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무장 구성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새로운 무기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 공군 운용 인력이 시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종사 관점과 실전 운용 요구 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과 운용이 분리되는 구조가 아닌 현장 중심으로 함께 진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공대지 공대함 무장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정밀 유도 무장을 사용하기 위해 제작국의 승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했으며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제한으로 인해 자국 작전에 맞는 개량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 변화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무장 업그레이드가 중단되거나 핵심 기능이 제한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투기의 기본 성능과 무관하게 전력 활용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장 연동 체계, 임무 장비 구성, 전술 데이터 처리 구조가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공군의 작전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고 독자적인 전력 운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대지 공대함 능력 강화는 전력 운용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정 임무마다 별도의 기종을 투입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종으로 공중 방어, 지상 타격, 해상 제압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전 계획 수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운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유지 보수 체계 단순화와 운용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장기 전력 운용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